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승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길승, 다승, 여기서는 이길승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울 리자 그렇습니다. 이겨서 이롭다. 그런 거예요. 이제 국어사전 오면은요, 겨루어서 이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로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프로레슬링 선수 그 이름 다 아는 역도산 본명 김신락 선수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서 씨름을 잘했다고 합니다. 스모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스모 생활을 먼저 하였는데요. 이후 프로레슬링으로 전향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세계 챔피언이 되어 19회 동안 챔피언 방어를 하였고 일본에서 월드 리그전을 창설하기도 했다네요. 일본 프로레슬링계에서 크게 공헌한 사람이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19번이나 세계 챔피언 방어를 했다네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승리 한자 프리 채널이니까요. 또 프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길 승자가 있죠. 자, 이길 승자가 있고요. 또 다승도 됩니다. 예, 요거는 6급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기다라는 것은 이제 구사전 의미가요. 우열, 승부를 등을 다투어 상대를 꺾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지금 달월이에요. 달월. 달월은 또 고기육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 다리, 뭐 소장, 대장, 뭐 심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달월변이 들어가죠. 고기육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월도 쓰고 고기육도 같이 쓰는 건데요. 여기서는 달월이에요. 그래서 달은 우리가 또 이렇게 보름달, 둥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달, 둥글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권투에서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둥글다 그런 뜻입니다.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힘력자예요. 힘력. 그래요. 그래서 달도 둥글고 이것도 둥글고 같은 둥글다 그래서 둥글다 둥글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경기를 할 때 물론 1대1 경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야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핸드볼이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여러 선수들이 함께 할 때 나 혼자만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하면 그게 이길 수 있어요, 상대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냥 모두가 똑같이 힘을 모아서 호흡이 잘 맞으면서 둥글게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둥글게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둥글게 합쳐서 겨루어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승자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승자는 게 다 모두가 그런 뜻이에요.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힘을 둥글게 합쳐서 힘을 써서 둥글게 합쳐서 화합을 해서 상대팀을 이긴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길 승자고 다승자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축구가 이렇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화합을 해가지고 같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둥글게 힘을 모아서 화합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승자도 되고 이길 승자도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달월자예요. 달월은 이 8급에 있는데요. 이 달월은 이게 초승달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상형 문자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초승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달도 있고 둥근 달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둥글다 그런 개념은 이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름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다 그런 의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권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둥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종이가 없었을 때요.
종이 대신 대쪽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대쪽에다 글을 쓰고 또 대쪽을 엮어가지고 이게 글을 쓰면은 돌돌돌 말아, 이렇게 둥글게 말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기는 사람인 자가 들어갔죠. 여기 사람인 자가 들어갔고, 두이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양쪽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사람이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만다. 그래서 둥글다. 둥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힘력자예요. 힘력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힘력자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 때 손을 쭉 뻗어서 잡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손을 쭉 뻗죠. 물건을 향해서 쭉 뻗잖아요. 자, 요때까지는 힘을 안 썼어요. 그죠? 물건을 잡으려고 한 건 힘 쓴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아가지고 이게 들었을 때, 물건을 잡아가지고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힘을 쓰는 것이죠. 그때가 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면은 뭘 자꾸 이렇게 들면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자, 처음에는 물건을 잡으려고 쭉 뻗는 모습이죠. 팔을 쭉 뻗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이제 들었을 때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힘을 쓴 것이죠. 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요 두 자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예, 이자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이자하고 똑같죠? 자, 이자하고 똑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180도로 회전합니다. 그러면은 힘력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맛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 팔을 뻗으려고,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뻗어요. 그래, 물건을 잡았어요. 잡고는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쭉 뻗는 부분하고 팔을 듣는 부분, 이렇게 이제 이럴 때 힘을 썼기 때문에 여기 두 개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한자 해야 되니까 180도로 이렇게 돌리면은 힘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180도로 돌리는 게 있고요. 또 90도로 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돌리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달을 자하고요. 또 이게 둥글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걸 이자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달월자도 둥글다, 이것도 둥글다 그랬죠. 진짜로 그런 건지를 한번, 그 자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잘못됐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둥글다 그랬죠. 둥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은입니다. 말씀은이에요. 그 말씀은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그런 뜻이죠.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둥글다 그런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신문 인쇄기입니다. 신문 인쇄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신문 인쇄기를 보면은 놀이 전부 둥글둥글해요. 놀이 전부 둥글둥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놀이 우리가 이제 그 신문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글로 적어가지고 기자가, 편집을 해서, 이제 신문사가 이제 편집을 하죠. 기자가 이제 올리면은 그걸 갖다가, 신문사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림과 글씨를 이렇게 이제 그 필름에다가 새겨서 이 필름을 이게 둥근 노래다 낍니다. 끼면은 이 노래 돌아가면서, 잉크를 묻혀가면서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씨와 그림이 그대로 베껴서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이 둥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게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를 글로 써가지고 둥근 노을에다가 이렇게 굴려서 베껴서 나오는 것이에요. 신문이. 그래서 이게 백길 등자입니다. 백길 등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둥글다 그런 뜻이죠.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말을 어떻게 하면서 둥글게 뭐 하다. 그런 뜻이죠, 지금.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말은 탄다고 할 때 이분이 지금 말을 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게 땅에서 말을 탈 때 왼발을 여기를 디뎠습니다. 왼발을 끼워요. 왼발을 끼고요. 오른발을 갖다가 이렇게 뒤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둥글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 탈 때. 왼발을 여기다 끼고 오른발을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 등 이게 반대쪽으로. 이게 둥글게 휘어서. 그렇죠? 그래야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둥글게 이렇게 왼발을 끼우고 오른발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둥글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예요. 오를 등자입니다. 그래서 말 등에 올라탄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말 맞자니까요. 말을 둥글게 왼발을 끼우고 오른발을 둥글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해서 올라탄다 그래서 오를 등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숫자입니다. 물숫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둥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원에 가면은 그 물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 보시죠. 공원에서 이렇게 물 솟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분수대. 예, 그리고 분수대라고 하죠. 그리고 분수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솟아오르는 그 쏘는 힘 있죠. 쏘는 힘이 쭉 가다가 점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쏘는 힘이 점점 죽으면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죠.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떨어져요.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집니다. 이런 거 봤죠? 분수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이 이게 쭉 솟아 올랐다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약해지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둥글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거 못 봤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물숫자를 썼으니까 물이 둥글다 그런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솟아올랐다가 이렇게 쏘는 힘이 약해지면 점점 약해지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솟을 등자입니다. 물솟을 등자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솟아서 둥글게 해서 나중에 힘이 없으면 솟아오르는 힘이 적어지면 점점 줄어들면 둥글게 휘어져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이 둥글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사자입니다. 자, 실사자니까 실은 가늘고 길고 끊어지고 문구고 그 다음에 실로 옷을 짜서 원단 옷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실사자로 썼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끈도 실에 해당되는 것이죠. 실 갖다 여러 가닥을 해가지고 엮어서 만드는 게 끈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걸 끈을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돌려가지고 묶죠. 이런 거 봤죠? 둥글게 묶어서. 그래서 어떤 마대에 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둥글게 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봉하다 그러죠. 그래서 봉할 등자입니다. 봉할 등자예요. 봉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둥글게 이렇게 쬐면서 묶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좋아요. 자, 이제 이로울 리자. 자, 이로울 리자는 6급에 있습니다. 자, 6급에 있고요. 이롭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익이 있다. 구사전 의미가 그래요. 이롭다 그러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익은 또 뭐냐? 이익은 뭐냐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은 한자성 의미는 좀 볼까요? 한자성 의미는 이게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칼도자입니다.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칼로 벼를 어떻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칼이라는 것은 뭘 자르는 데 쓰는 게 칼이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칼이 뭐 칼만 그 자르는가요? 가위도 뭘 자르잖아요. 낫이라는 그 농기구가 있어요. 낫으로도 이렇게 풀을 자르잖아요. 벼를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위나 낫이나 칼이나 이런 거 다 칼도자로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예, 칼도자는 일반적인 칼이 아닌 낫을 의미하는 거예요. 낫. 이게 벼를 낫으로 벼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누렇게 벼가 익으면 농부가 이렇게 이제 낫을 들고 이렇게 벼죠. 벼를 베잖아요. 그럼 벼를 베가지고 이제 홀타서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쟁여놔요. 그렇죠? 창고에 쟁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때가 가장 행복하죠. 즐겁고. 이게 실제로도 이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논에서 익어가지고 벼가 이게 먹을 것이 이렇게 가만히 가득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보탬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또 식구들이 배불리 먹겠다, 또 뭐 굶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때요? 즐겁잖아요. 기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게. 그래서 벼를 낫으로 베서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다 이렇게 쟁여놓으면 이롭다 그런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롭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보탬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벼를 수확할 때 자기에게 보탬이 된다, 이득이 된다.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많은 먹을 게 있으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실제로도 배불리 먹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벼를 수확하는 것이, 수확하면은 이렇게 창고에 쌓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롭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벼화자죠. 벼화자예요. 벼화자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근데 벼화자에 나무목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나무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이건 8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사실. 보리도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맥자에 나무목자가 들어가고요. 벼화자에도 나무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목자는 꼭 나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으로 썼냐면요. 지금 이렇게 벼도 땅에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죠. 줄기와 잎이 있고, 그 다음에 땅 밑에는 뿌리가 있죠. 벼도 그렇잖아요. 그럼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땅에서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이걸 갖다가 또 90도, 이렇게 또 90도에서 180도로 돌리면은 나무목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벼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벼가 이제 익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벼가 고개를 숙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벼화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나무는 나무다라고만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잎이 있고 또 나무도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개념으로 썼다 그런 거예요. 한자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칼도자입니다. 칼도. 예, 3급에 있어요. 이게 칼도는 우리가 칼이 다양하게 있죠.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뭉뚱한 거 있고 조그만 거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방에서 쓰는 두툼한 칼도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칼날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이 칼날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렇게 있죠. 칼날이.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게 바로 칼도자입니다. 칼날 그대로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도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날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벼화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지금 벼화자입니다. 벼화. 그 다음에 요거는 여자 여자죠. 여자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벼를 갖다가 여자가 어떻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벼, 우리가 농부가 이게 그 남자는 바깥 양반이기 때문에 밖에 논에서 벼가 익은 거를 베가지고 수확을 해서 훑어가지고 가마니에 넣어서 창고, 집에 창고에다 쟁여놓은 데까지만 남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남자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창고에 쟁여놨으니까, 수확해서 창고에 쟁여놨으면은, 이제 그때 그 뒤로는 이제 여자가 가마니에서 벼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절구에다가 쪄서 그거를 쌀을 이제 이렇게 절구 찌면 쌀이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 이제 쌀이 나오는데 그 쌀을 갖다가 씻어가지고 솥에다 물을 붓고 위에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창고에 정해놨던 벼를 여자에게 맡겼다. 그래서 맡길 이자입니다. 맡길 위자예요. 그래서 맡길 사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맡길 이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벼화자죠. 벼화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자, 여기서 이제 아들 자자는 꼭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들 자자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썼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 아이죠, 아이. 그러니까 아이인 게 사람에게는 아이가 작잖아요. 그래서 작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식물에서도 가장 적은 게 씨앗이죠. 씨앗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가장 적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원자, 분자, 우리 화학식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가장 작은 알갱이. 그때도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작다라, 아주 작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또 자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자자, 순자 뭐 이렇게 할 때 그 자자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벼 씨앗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벼 씨앗을 이제 심어가지고 그 싹을 틔우면은 그게 이제 그 모짜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 모짜리를 이제 그걸 찧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심습니다. 그럴 때 요때 심을 때가 봄이에요. 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고 나면 점점점 논에서 이제 자라죠. 이렇게 이제 이삭이 펼 때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요 때가 바로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벼가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익으면은 이게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이에요. 이제 요걸 이제 익으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 자, 그래서 벼 씨앗을 이제 심어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 다음에 익어가지고 수확하는 데까지를 1년이 걸려요. 그래서 벼농사는 1년 농사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입니다. 그래서 4계절 개. 4계절 개. 또는 철개자도 됩니다. 철개. 예, 그래요. 그래서 사고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벼화자죠. 벼화자인데요. 여기서는 밥을 의미합니다. 밥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벼로 이제 그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밥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입구자입니다. 자, 입으로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을 밥 약속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싫고 막 굉장히 미운 사람을 불러다가 밥 먹나요?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을 불러서 밥을 먹나요? 여러분 어때요? 막 죽도록 믿고 싫은 사람을 갖다 야 너 밥 한 끼 먹자 이러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또 싫은 소리 너 과거에 너 왜 나를 그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싫은 소리 해가면서 먹어요. 그러면 연초요. 소화도 안 돼.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하고 전화를 해서 밥 한 끼 먹자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걸 먹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밥을 먹을 때 이런 분위기가
온화하죠. 즐겁고 좋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화할 화자입니다. 화할 화자예요. 화하다라는 것은 온화하다, 분위기가 따뜻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밥을 입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좋은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모습. 그게 모습이 분위기가 좋다, 화하다, 온화하다. 그래서 화할 화자입니다. 입구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